농촌 잡는 농지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광명 신도시 개발 현장에 LH 출신 직원들이 투기를 해서 투기 방지를 위해서 농지법을 개정했는데요. 개정 결과 엉뚱하게 평생 농사를 착실하게 지어온 농민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강화된 농지법으로 인해서 농지 매수자가 확 줄어든 까닭입니다. 농지법 개정 전후 농지 거래량을 나타내는 그래픽입니다. 농지법은 2022년 개정되었습니다.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는 좋았으나 결과물은 농촌 연로하신 분들을 땅 가진 알거지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노년에 땅도 못 팔고 힘이 없어서 농사도 못 짓게 되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르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해당 농지를 사려면 영농계획서 제출과 지역농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심의를 쉽게 통과시켜주는 곳도 있기도 하고 심의가 어려운 지역도 있어 보입니다. 하여튼 번거로운 절차라서 농사에 대한 큰 마음을 품지 않은 이상 농지를 사기는 쉽지 않게 된 상황입니다. 농지법은 2022년에 개정이 되었는데요. 개정된 2022년 기준으로 2023년 거래량은 30% 줄었고요. 개정 전 LH 투기 사태가 있었던 2021년 기준으로는 거의 50%나 줄었습니다. LH 사태 이후에 투기를 방지하고자 농지법을 강화한다는 뉴스가 먼저 나오던 시기였기에 법 개정 전에도 농지 거래가 줄었습니다. 강화된 농지 규제 중에 가장 까다로운 것은 농지위원회 심의 통과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거래는 원래 어려운 면이 있었고요. 영농계획서 제출도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심의라는 것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잠정 농지 매수자의 심리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농지법 강화의 취지는 나라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부자들이 매입을 꺼리게 됩니다. 부자들은 나라의 타깃이 되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세무조사나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선에서 크게 농사를 짓고 있는 72살의 노령의 농부가 더 이상 농사를 짓기 힘들어서 농지를 매도하려고 해도 10개월 동안 매수를 타진하기 위한 전화 한 통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거래가 없는 것도 있지만 비교적 부동산 거래가 좋은 시기에도 농지법의 영향으로 농지 거래는 확 줄어들었습니다. 농사를 지어 얻는 소득은 적을 수밖에 없어서 농촌을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도 주말 농장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농촌의 인구 유입이 되어 왔는데요. 이마저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농촌은 망해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기를 막겠다는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서 농촌이 망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그래픽으로 보면 나이 많은 노부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한숨 짓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지금 농촌 실정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경남 시골의 한 중개업소에 따르면 주말 농장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농지를 찾는 사람들이 있지만 개정된 농지법을 설명해주면 농지 매입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주말 농장을 생각하는 사람 중에 심의까지 받으면서 농지를 매입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이 현지 공인중개사의 말입니다. 농지도 수도권에 위치한다면 수요가 많습니다. 어쨌든 개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방의 시골 농지라면 매수자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노령의 농부들은 말년에 농지를 팔아서 생활비와 노후 자금 등으로 사용하는데요. 농지법으로 인해서 농지 매매가 되지 않는다면 아픈 몸을 이끌고 억지로 농사를 짓거나 생활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농지법 개정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곳이 깡시골이 된 것입니다. 농지담보대출을 받았다가 빚을 못 갚아서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합당한 가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매를 통해서 농지를 매입하려고 하더라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농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번거롭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낙찰을 받더라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제출하지 못하면 낙찰가의 10%를 손해보게 됩니다.
경매 진행되었던 시골 농지들은 감정가의 10%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농지 가격이 급속하게 낮아지면 돈을 빌려준 은행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결국은 농지를 담보로 대출도 받기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 가혹한 현실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말은 농사는 천하의 가장 근본이 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인데요. 거기에 종사하는 농부들에게 어려운 정책을 펴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식량 안보도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농부를 경시하는 정책을 한다면 누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적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평생 농사를 지어온 농부들이 노후에 편히 살 수 있는 기회는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농지법이 중요한 이유는 20년 전에 비해서 인구가 40%나 줄어 소멸의 시대로 가고 있는데 개정된 농지법으로 인해서 인구 유입이 안 되면 농촌의 황폐화가 더욱 가속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농촌의 빈집도 6만 5천 채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또다시 농지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미 경상도의 지자체에서는 농지법을 개정하라는 압력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대도시 주변의 농지나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농지만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지방도시 농지까지 거래를 막는 것은 잘못된 행정으로 보입니다. 한국보다 농촌 고령화를 먼저 겪고 있는 일본의 정책을 참고해 보면 해답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도 경자 유전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요. 고령화로 인해서 농사를 지을 사람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농촌이 황폐화하자 2000년대 들어서 농지 관련 규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농지 관련 규제 해소의 가장 큰 핵심은 기업도 농지를 소유하게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일본의 농지 규제 완화 정책의 내용을 보면 개인은 당연하고 기업까지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일본은 2009년에 일반 법인 회사도 농지를 임차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했고 개인에게 가해진 규제도 풀었습니다. 2015년에는 농업법인 설립도 쉽게 했습니다. 결과물로 농지법인은 2015년 대비 2022년에는 37%나 증가했습니다. 2016년에는 국가전략특구지역에서는 일반 법인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황폐했던 농지가 농사 가능한 농지로 회복되고 농촌에 일자리가 창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농지의 불법 사용에 대해서는 강제 환매하도록 장치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결국 일본과 같은 길로 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늦게 고치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농지법 개정을 통해서 농촌을 살리는 것이 평생 농사를 지어온 노년의 농부들에게 보답하는 길로 보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